네, 시민 여러분, 저희가 오늘 긴급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스튜디오, 시민언론 더 탐사 별내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 오늘 오전 10시쯤 경찰 10여 명이 들어와서 현재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11시쯤부터 강진구 기자 그리고 최영민 감독 등이 참석한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그 압수수색을 돌입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이전부터 저희들이 열린공감TV 시절에 보도를 했던 김건희 씨의 줄리 의혹과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대선 후보의 각종 비리에 대한 보도들 이런 것에 어떤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최영민 감독이나 강진구 기자, 김두일 작가 등은 경찰에 이미 출석을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고요. 경찰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성실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이 원하는 것은 제보자 색출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안혜욱 회장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센 언니라든지 이미 관련 증인들은 이미 방송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했던 내용들에 저희들이 이제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신원을 공개한 것이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안에서. 그러나 신원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까지 저희들은 경찰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의 신원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은 아니 김건희 정권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내려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까지 재판 전에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만이 유일하게 경찰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죠.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이런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언론의 재간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경찰이 뭐를 압수수색했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만은 별로 찾은 게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어요. 가져가봤자 지금 현재 취재하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천공, 그죠? 저희들 천공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천공에 대한 자료들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최근에 저희들 뭐 박기택 변호사, 삼성 관련된 보도들 그런 것들 자료들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자료들까지 혹시 가져가서 김건희 씨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사실은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하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이런 강제 수사를 펼치는 건요, 이해상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저희들이 1월이죠. 1월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의 7시간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하려고 할 때 MBC와 저희 이제 당시 이제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김건희 씨가 직접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김건희 씨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습니까? 법원에서는 비록 이 사람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보도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사생활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인, 공직자, 공직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하는 것은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권,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추적 탐사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강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할 것이며 저희들을 탄압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압수수색 현장을 본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지금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 기자들은 경찰의 이런 강제 수사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드라이하게 쓸 것 같습니다만은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해서까지 김건희 씨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는요, 저희들 직원들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 나오진 않았고, 최영민 감독,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11시쯤부터 어제 이제 심야 방송, 늦게까지 방송하고, 밤에 또 취재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도착한 거는 2시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이제 10시쯤 나온 사람도 있었고, 11시쯤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늘 이제 경찰 수사 대한민국 근로자대상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좀 보려고 유튜브를 잠깐 열어볼게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마침 지금 밖에서 허재영 기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허재영 기자가 도착을 해서 경찰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실랑이는 아니고, 이제 경찰에서는 허재영 기자가 혹시 이제 외부인,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 압수수색 중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해서 허재영 기자의 출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오늘 마침 여러분들 저녁에 이제 미디어 비평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희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 입구부터 허재영 기자의 출입을 막으려 해서 허재영 기자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은 이제 허재영 기자의 출입을 제지하고 이런 실랑이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재영 기자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그런 출입을 제지하거나 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보고, 또 우리 허재영 기자가 워낙 또 열혈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경찰의 김건희의 언론 탄압에 대한 항의성 시위라 해야 되나요? 이런 멘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에 와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단호히 중단하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의성 시위는 아니고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또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제가 응답을 해드리고, 또 기자들이 지금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도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응답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천수 씨도 자기가 이제 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천수 씨가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잠깐만요. 제 화면을 잠깐 비춰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정천수 씨가 지금 자기 그 유튜브에 현재 공개한 내용인데요.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 합동으로 10여 명이 자기 그 정천수 씨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과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영장을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공개를 했네요. 네. 정천수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에 돼 있네요. 직업은 지금 이제 해임된 상태라서 직업이 따로 그렇죠. 네. 지금 이사에서도 해임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양주에 자기 집이 있다고 그랬고 네. 판사는 김정민 판사인데 판사 이름도 가려줬군요. 정천수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현장에 대한 요거 이제 정천수 씨 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곳에도 이제 경찰들이 많이 와 있지만 정천수 씨 집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천수 씨가 훔쳐간 우리 법인 열린공감 TV 여기 훔쳐간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천수 씨는 자기가 유튜브 채널 수익을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 계좌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멤버십, 슈퍼챗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횡령입니다. 저희들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온 이 열린 공감 TV의 열린 공간을 정천수 씨의 개인 채널로 바꿔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지금 저희 한 90만 가까이 되던 구독자 수가요 지금 73만 3천 명이네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 저희들 이사진들을 향해서 거의 독서를 내뿜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정천수 씨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천수 씨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훔친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회사를 상대로 끊임없는 비방전을 특히 이게 뭡니까?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음모와 배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하고 강진구 기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루 만에 경찰, 김건희, 윤석열 정권, 경찰이 저희 열린공감 TV 스튜디오였던 이 시민언더 탐사 스튜디오에 와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정천수 씨는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늘 했던 얘기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정천수 씨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저희들이 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들 상대로 열린공감 TV를 이명수 기자가 통화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사실 소름이 끼쳤어요.
김건희 씨가 정권을 잡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기자와 통화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죠.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면.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 대한 탄압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그 결과 오늘 이런 강제 수사까지도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아마 오늘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현재 진행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지금 그 공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네,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들 방송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송에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 위축이 되겠죠. 저희들 제작진들은 특별히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오늘 이 압수수색 상황을 보도하는 기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정권, 권력에 대들었던 언론이 어떤 꼴을 당할 것인가를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보도들이 줄을 이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와 통화한 기자들이 어떻게 이제 기사를 쓰겠지만 데스크에서 아마 좀 윤색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분위기 자체를 김건희나 윤석열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이 이제 취임 100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통해서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네, 지금 밖에서 허재영 기자가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만 해도요, 이제 그 전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있으면은 수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걸 압수수색을 아예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과거 이제 경향신문 압수수색 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경향신문에서 그때 민주노총 관련인가요? 그때 압수수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 기자들이 문 앞에서 제지를 하고 그랬던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 참 경찰의 압수수색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응원, 지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저희들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오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제가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막 부당함이 막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날수록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분노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가슴 속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자주 이제 언급은 해드렸고 지난번 이제 국민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김건희 씨는 최근에 계속
이제 경찰로부터 사법당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왔죠.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뭔가 수사를 받을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뭐 대부분 다 면죄부입니다. 그런데 자 잠깐만요. 네,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줄리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오늘 그 내용들 한번 보셨겠지만 압수수색 내용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잠깐요. 제가 압수수색 그 영장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압수수색 오늘 잠시만요. 이게 이제 압수수색 검색 목록이거든요. 잠깐 화면 좀 비춰줄 수 있습니까? 검색 항목을 보시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온 게 알겠죠? 네. 윤석열, 그죠? 김건희, 김명신, 줄리, 최은순, 건진, 양재택,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로 검색하는 내용이고요. 어머니, 양재택 어머니, 대련 아파트, 볼케이노, 그죠? 조 회장 VIP룸, 신한그룹, 윤석열 장모, 이런 것들을 김건희 제자,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압수수색하러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 압수수색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압수수색 사진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는 안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칼칼하네요. 여기 이제 요거만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피해자들은 제보자가 방송에서 1995년 당시 줄리를 술자리에서 한번 목격한 거 진술했지만 내보내지 않은 내용, 목격 사실이 한 번 더 있으면 그 한 번은 줄리에 대한 특별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해당 방송의 목적 내지 기획 의도는 물론 피해자들의 진술의 진위 여부, 인터뷰 과정에서 강압 회유 내지 유도성 질문 여부 및 피해자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본 콘텐츠 시나리오, 회의록을 포함한 제보자 제보 메일 등과 같은 전자정보, 방송 영상 원본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미 이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경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뭔가를 확인해 보겠다, 방송에 이제 나오지 않은 내용이 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언론에서 보도한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참 물을 안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급하게 한다고. 예. 이런 콘티, 시나리오, 회의록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 이런 것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강압이나 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억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시는 건지, 그리고 뭐 라마다 르네상스 97년 당시 줄리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연회장에서 목격한 걸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이제 받아서 방송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부분이라서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적인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매우 궁금할 겁니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부부는 도대체 저희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좀 해보고 싶겠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듭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방송 이후에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재판 과정에 재판부에는 제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미리 좀 보고 검찰이 그에 대한 자기네들의 김건희 씨 입장에서 뭔가를 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정천수 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열린공감 TV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해임된 범죄 발생 시 열린공감 TV 대표였던 피의자 정천수는 비록 해임으로 인해 현재 그 열린공감 TV 사무실에서 빠지긴 했지만, 저희 스태프께서 물을 좀 갖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의자 신문 중에 자료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현재 나머지 피의자들과 갈등 관계 등을 미뤄봤을 때 본인의 주어지로 많은 자료들이 반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서 집에 뭔가 자료를 많이 가져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혹시 집에 가져간 게 있는지, 혹시 자기에게 이미 이제 미국으로 떠날 당시에 이미 그 회사를 거의 정리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쭉 관련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성 망명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반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뭘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정천수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을 텐데, 아무튼 자택 압수수색은 진행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별 내용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취재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대부분 방송에 인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방송을 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제보자든 취재원에서 방송을 좀 내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이 있거나, 그게 이제 자기가 방송이 되면은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 좀 곤란함을 겪는다거나, 혹은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호를 해달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줄리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경찰이 그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저희들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이제 그런 극도의 비밀이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는 순간 그것은 외부로 나온 겁니다. 외부로 나온 것은 어쨌든 유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보안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죠. 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가 확인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휴대폰에 대해서는 오늘 압수수색이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는 휴대폰에 대한 것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가 했던 생각을 했는데, 주로 이제 PC나 태블릿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휴대폰을 글쎄 휴대폰에 뭐가 남아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령 휴대폰에 제보자의 내용이 혹시 있더라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뭐가 남아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직접 만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혹시 알고 싶다면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에 미리 넘겨줘서 김건희 씨가 이미 이걸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김건희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뭐 얘기한 거 없습니다. 네. 없고요. 지금 이제 밖에서는 이제 압수수색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강진구 기자, 그리고 최영민 감독, 그리고 우리 주요 스태프들이 경찰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한테도 문자를 또 보내주신 분도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이곳은 지금 이곳은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입니다. 별내 스튜디오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게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걱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기자들하고 통화를 계속 했어요. 오전 내내 기자들하고 통화하다가 얼른 다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언론을 상대로 이런 압수수색하는 문제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외신에도 나와도 될 정도로 외신에도 나올 만한, 아마 외신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상황은 정말 국제적 수치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 네. 시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정권이 끝이 그다지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를 합니다. 정말 저희 참 선진국이라고 밖에 나가서는 뭐 G7, 혹은 뭐 G20나 뭐 나토 같은 데 가서 선진국인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선진국인가요? 네.
이런 모습은 대단히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코 선진국의 이 검찰과 경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치고요. 네. 뭐 어떤 시민들은 이제 뉴스타파도 압수색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도 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뉴스타파 때도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공개해도 되는 자료,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개인 정보를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그런데 시민언론도 탐사, 열린공감 TV 이런 작은 언론, 뉴스타파보다도 더 작은 언론이죠.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이런 무자비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여기에 이 현장은 아마 언론 역사에도 아마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동아일보 탄압, 동아일보 이제 해직 사태 기억하시죠? 신문 역사 자료에서나 보였을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를 상대로 박정희 정권이 대규모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그때는 이제 아주 이제 기자들을 막 쓸어버렸죠. 그런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지만 저런 합법적인 방식의 합법을 가정한 사실 저것도 위헌적인 태도죠. 네. 언론을 상대로 이런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 시민들의 입을 막고 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강제 수사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TV조선이 오늘 왔습니까? 네. TV조선이 왔는데 허지영 기자가 쫓아냈다고 지금 댓글에 남기셨네요. 글쎄요, TV조선에서 뭐 어떻게 보도할까요? TV조선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도하겠죠. 되게 잘 됐다는 식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줄리에 대해서 보도하고 하더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됐다. 이런 태도로 할 것 같으니까 허재영 기자가 화가 나서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 응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현 선생님 그리고 장수현 선생님, 네, 진선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라, 힘을 내달라. 멀리서나마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 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정상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최영민 감독하고 강진구 기자 이 두 사람은 현재 피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경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함께 참석해서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이럴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한다고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준리 수사를 한다고 들어와서 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관련 없는 것을 또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호히 제지를 해야 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런 오만방자함, 네. 정말 자기네들이 준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허위 증거가 나오면은 그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시도는 결코 정당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미리 경고를 합니다.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김건희 씨가 당시에 이제 김명신 씨죠. 김명신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도 계신데요. 이제 그분의 경우는 자기가 보긴 봤는데 약간 기억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대체로 한 50-60% 정도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여쭤보거든요. 줄리를 봤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떠냐 저런 부분은 어떠냐 물어보는데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저희가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도가 나갔을 때 이제 그분의 증언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먼저 저희들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 특히 이제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안혜욱 회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다 연결해서 공통된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방송에 언급되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저희들이 익명 처리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했던 부분들까지도 그분이 이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네, 지금 입구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죠. 검찰공화국 치하에서 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저렇게 가감하게 예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 설령 줄리 의혹이나 뭐 저희들이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뭐 반론 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정정 보도 요청을 하면 되는데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보도로 보일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저희가 정정을 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정 보도 요청 한마디 없이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경찰에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은 뭐 저희랑 김건희 씨든 아니면 목격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혜욱 회장과 김건희 씨를 대질 신문을 해도 됩니다. 같이 불러서 그 현장에 그때 갔지 않느냐, 그때 미술 전시회를 했지 않느냐, 최은순 씨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일단 그걸 보도했던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가져가려 하는 저런 시도는 정말 무자비한 언론 탄압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네, 제가 몸조심해야 된다. 예, 정말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목숨 내놓고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생명을 걸고 저희들이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 몸 조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 저를 상대로 한 테러 혹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한 어떤 위협이나 생명의 위협이나 그 재갈을 물리기 위한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은 저희들 나머지 또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실을 알리는 그 마이크를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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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창고라고 했었습니까? 언제? 누가? 네. 비밀 창고가 저기 어떤 유튜브에서 비밀 창고가 있는 걸 정천수 씨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비밀 창고 얘기를 했다는데, 비밀 창고 누가 와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저 창고가 몇 개 있긴 한데 거기 비밀 창고는 아니고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가 몇 군데 있는데 들어와서 경찰이 보고 싶으면 봐도 되죠. 거기 공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용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려면 보면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시민언론더 탐사를 향한 시민언론더 탐사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맞서 있지만 또 다른 또 다른 범죄자들과도 또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시민언론더 탐사를 모함하고 시민언론더 탐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게 계속 일러 바치고 있겠죠. 네. 그런 분들 오래 못 갈 겁니다. 네,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분들이 한번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짓이고요. 허위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한 화살, 자기를 향한 시선을 거두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다른 쪽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도둑이 저기 달려간다라고. 자기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바로 도둑이더라고 다시 손가락을 뻗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명한 분들은 이미 사리분별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몇몇 분들은 진실을 감추고 가리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정천수 씨나 이정원 씨가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로 흑화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씨가 그때 이제 저희가 7시간 녹취록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슈퍼챗으로 그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의 소리에도 슈퍼챗을 여러 번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푼돈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슈퍼챗을 날리면서 어쨌든 자기를 비판해온 언론을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격려하는 액션은 분명히 취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거랑 김건희 씨가 알아서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슈퍼챗을 쏘는 거하고 뒤에서 이제 공작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여서 저희가 이제 정천수 씨가 김건희 씨랑 연결해서 공작을 했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천수 씨가 본인의 어떤 그 범죄 혐의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미국으로 도피성으로 갔고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포탈의 이름으로 모금을 벌인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정천수 씨가 모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시민 포털로 모금을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법인 계좌가 아니고 개인 계좌로 모금했을 경우는 나중에 횡령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럴 때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가 위법한 일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 그 11시쯤부터 이제 압수수색 진행됐고요. 저희가 이제 10시쯤에 경찰이 왔다는 걸 연락을 받았고요.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 직원이 어제 이제 야근하느라고 직원이 오전에는 오늘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문 앞에 대기하는 동안 저희 이제 강진구 대표랑 최영민 대표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11시쯤 도착을 해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 진행에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을 사실은 뭐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랑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강제적으로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저희들이 뭔가를 뭐 엄청난 걸 감추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은 아마 뭐 경찰이 뭐 찾아보실 텐데 뭐가 자기들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글쎄요 뭐가 어떤 저희들을 뭐 혐의를 뒤집어 씌울 만한 뭔가를 찾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뭘 감추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가 없습니다. 뭐 안에 들어와도. 이런 사실 헛발질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뭐 별 내용도 없는 그런 뭐 저희들 그 방송 대본을 본다고 해서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제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경찰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기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 공소시효가 3월 9일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를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선거법에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공소시효를 앞두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압수수색은 경찰이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아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에 두 군데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느라고 조금 제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게 도착을 해서 현장을 들어와 봤더니 경찰들 그냥 서 있어요. 서 있고 그냥 뭐 컴퓨터 앞에서 뭐 찾고 이러는데 왜 저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들한테 그냥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미 다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들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안혜옥 선생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 한 11번 정도 김건희 씨를 만난 기억을 되짚어서 당시에 어디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40여 페이지, 당시 이제 저희가 60페이지라고 그랬는데 4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4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저희들이 안혜옥 선생이 작성했던 문서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건 이미 경찰에 이미 제출한 것입니다. 뭐 그걸 뭐 가져가봤자 경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압수수색 효과는 없는 것이죠.
네, 겁주려고 집단적으로 경찰이 들어왔다. 네, 겁주는 것이죠. 네, 겁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시민언론도 탐사의 기자들은 뭐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압수수색 되고 있는 것을 그 언론들이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언론들도 있을 텐데, 압수수색을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격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저런 곳에 외신들도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외신들도. 예를 들면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그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언론 자체를 통제를 하잖아요. 언론 통제하다 보니까 외신들도 거기서 보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강제 수사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언론 탐사가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민주주의 국가죠. 네, 민주주의 국가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 언론을 상대로 경찰들이 10여 명 들어와서 강제로 수사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허재현 기자가 이제 그 방송에서 허재현 기자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스튜디오 안에까지 좀 들립니다. 워낙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제 수사. 이런 게 이제 강제 수사죠. 압수수색을 통한 저희들은 이제 경찰에서 소환 일정이 잡히면요,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해서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물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주로 이제 제보자에 대한 얘기겠죠.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경찰에다 얘기를 합니까?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와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준 걸 보면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뭐 제보자 신원을 알고 있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보자 신원은 법원에도 제출할 수는 없죠. 법원이 요구를 하더라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믿고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보 내용은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도 저희들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찰도 알고 있을 텐데, 검찰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한, 저희들을 겁을 주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만여 명의 시민들께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네.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좀 크게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목이 조금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마시면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뭐 직접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PD님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마실 것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괜찮다고 해주신 블루로즈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 작년 대선 과정에서 줄리 의혹에 대한 보도, 저희가 자꾸 이제 언론에서 줄리 의혹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줄리라는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이 김건희 씨가 뭐 유흥업소에 출입했고 뭐 호스티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저희들 거듭 얘기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그리고 그다음 라마다 르네상스, 그다음 볼케이노라는 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이제 사건에 검찰 권력과 자본 권력을 양쪽에 끼고 있으면서 그 국가 권력, 특히 이제 사법 권력을 사법부의 어떤 그 수사 사건에 어떤 개입을 하거나 어떤 검찰 수사 이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을 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렸죠. 특히 이제 양재택 검사와의 관계, 그건 한 10년 넘게 관계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고발인 중에서 양재택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탐사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 모친 집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양재택 검사의 모친이 뭐라고 그랬나요? 김건희 씨를 명신이라고 불렀죠. 네. 검사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 전시기획업체 대표의 이름을 왜 명신이라고 부릅니까? 그죠? 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도 거들었을 정도의 사람. 네, 이런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그죠? 이미 가족이 있는 양재택 검사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김명신 씨가 김건희 씨죠. 왜 양재택 검사의 모친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집안 살림까지도 거들어주는 일을 했을까요? 양재택 검사에 대해서 정말 그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양재택 검사에 대해서도, 양재택 변호사죠. 양재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경찰의 지나친 언론 탄압, 네. 네. 댓글을 보니까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참 이 독재 정권의 상징이죠, 언론 탄압. 네, 독재 정권, 과거 역대 독재 정권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요, 그 독재 정권들은 자기들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탄압을 가했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아첨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두둑한 당근, 여러 가지 특혜들을 제공을 했죠. 돈도 돈이지만 정부 광고도 몰아줬고 또 여러 가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줬죠. 텔레비전 허가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중동 그 새 매체가 TV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마 이제 시민들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오전 10시쯤에 경찰로부터 문 앞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11시쯤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서초경찰서에 경찰 한 10여 명 정도가 상자 2개 들고 왔어요. 예, 2개 들고 와서 주로 이제 강진구, 최영민, 김두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압수수색을 하겠다. 피해자를 특정을 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들어왔고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 각자 대표입니다. 두 대표가 도착한 다음부터 11시쯤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주로 이제 두 사람의 뭐 자리에서 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PC나 이런 걸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은 여기 이제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이미 해임된 정천수 씨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빼앗긴 열린공감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왔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자. 네, 저희들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이 현실을 체감한다, 느낀다 이런 분들이 참 많네요. 네. 강진구, 최영민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경찰들하고 같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엉뚱한 걸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기 국정원에서 뭐 제가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고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한번 누구 어떤 정당에 계신 분 집에 압수수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 제가 이제 취재하러 한번 갔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언론은 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이제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압수수색 목록을 제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 뭐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 집에 단군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단군. 단군에 대한 여러분 우리 건국이 아니고 우리 단군 왕검이라고 고조선의 그 단군이라는 그 인물을 아시잖아요. 그 단군에 대한 책을 북한에서 출판한 책이 있었어요. 단군에 대한 책을. 근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이적몰이랍시고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트위터에도 글도 남기고 그랬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출판한 책을 집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뭐 이념적으로 뭔가 뭐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뭐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출판한 역사책이잖아요. 그거는 학자들도 가지고 있을 만하죠. 북한에서는 단군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가져간 거는 막스가 쓴 책이죠. 자본론. 그 책도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마치 이제 이적물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당군하고 이념하고 뭔 상관입니까? 당군이 네. 이적 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 그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그 압수된 물건으로 결국 이분을 뭐 기소하거나 그랬던 걸로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분이 뭐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뭐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제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강제 수사까지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그러나 네. 지금 오늘 이제 사실 저희 그 강진구 최영민 감독 또 같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오늘 그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현재 상황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먼저 방송에 시작을 했고요. 이따가 아마 좀 경찰이 물러가고 나면 아마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릴 텐데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강제 수사가 저희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시점에 부당한 집행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대단히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또 윤석열 지지율은 또 추락하고 있고 또 그 측근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비난을 어쨌든지 그 외부로 돌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수사를 저희들이 이제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화가 나신다 이런 걸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일기장을 여기 뭐 회사에 두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일기장 쓰십니까? 일기장.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최민 감독이 방금 잠깐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와서 잠깐. 네. 최민 감독이 잠깐 왔습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너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각 잡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편안하게 지금 밖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뭐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네. 네. 걱정 많으실 텐데 지금 저희 PC를 가져가거나 뭐 폰을 압수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고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저희가 사본을 받았어요. 네, 압수수색 영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 뭐 저희가 방송을 했으면 방송에 대한 원본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제보 왔던 거, 뭐 이런 거를 가져가긴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코미디 같은 게 제가 그 애플 컴퓨터를 쓰거든요. 네. 맥을 쓰는데 네네. 이 경찰관들이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맥용이 아니야. 이거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맥을 그리고 다룰 줄 아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코미디다. 네, 이거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고 이거 가져가세요. 네. 제가 하나씩 탐색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겠네요.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네네. 제 보는 제가 답답해서. 네. 근데 좀 뭐 도와주시군요. 네. 네. 너무 도와주지 마시고. 적당하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작업물들이 누가 뭐 정천수 씨가 저희가 무슨 비밀 창고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비밀 거 창고 좀 보여드렸어요. 네. 비밀 창고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안에 저희 비밀 창고는 아니고 보물 창고죠. 왜냐하면 여기 저희 장비가 다 있거든요. 비싼 장비를 다 있고. 네. 거기 도둑들이 보면 안 되는데. 경찰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애플은 잘 모르네요. 애플 잘. 그래서 저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양반들이 이걸 보고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또 엉뚱한 이건 좀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보통 뭐 압색한다 그러면 다 들고 가고 막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의 무슨 이삿짐센터. 그렇죠.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명확하게 요건 이제 법원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 PC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영장 신청을 했는데 네. 보면은 두 줄로 싹 다 끊고 줄을 예, 끊고 줄을 긋고 그 담당 판사가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게 요거 하지 마. 컴퓨터 같은 거 가져가지 그렇군요. 마. 그리고 거기에서 다운받은 자료만, 그러니까 거기 아하. 있는 자료만 카피를 해서 가져와. 라고 명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뒤지고 뭐, 물론 이제 저희 서랍도 열어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저희 딸내미 그 초등학교 때 쓰던 노트북도 보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답터가 없어. 안 쓴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못해서 켜지를 못해. 지금 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X 쳤죠? 네, 잠깐만. 줄을 쳤네요. 네, 여기 보면은 범죄 사실 관련된 알았어요. 방송의 대본, 제보 관련 문건, 장부, 회의록 그러니까 수첩 등 이렇게. 저장 매체에 지금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그러니까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장된 전자정보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파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접속해서 다운로드한 정보,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사무실에 뭐 엄청난 뭐 비밀을 갖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네. 저희 그 뭐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안혜욱 회장님의 저희가 어차피 방송을 했던 거는 방송으로 다 나갔죠. 네. 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처음에 녹화한 원본이 있어요. 네. 그 원본 해봐야 뭐 저희가 필요한 것만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뭐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찰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자료를 가져가서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김건희가 좀 잘못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김건희 씨가 지금 요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는 9월 10일이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9월 10일까지예요. 9월 10일까지. 네, 9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아까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송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털어보고 얘네들 기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소 잘못했다가 이거 다 튀어나오면은 그렇죠. 나 죽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온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경찰들도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보도했던 것 중에 거짓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뭐 보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아까 지금 꺼내서 뒤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잊어버렸던 것도 찾고. 그런 거 보통 이사할 때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뒤져주니까 이거 여기 있었네. 압수수색할 때 찾는. 그리고 뭐 메모리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거 메모리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봐도 될까요? 보세요. 네. 보고 뭐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데만 바빠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기회에 경찰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주시니까 저희도 정리를 좀 하고 재판 준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 이렇게 하면 전화 위복이라고. 밖에서 또 누가 경찰관분이 찾는다고 해서 또 그래요. 컴퓨터 잘 못 쓰는구만. 갔다 오시죠. 이제 좀 경찰을 도와주고 가야겠네. 아니 이제 저희 그 컴퓨터가 뭐 다양합니다. 윈도우 PC도 있고 또 맥용 P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는 맥은 아주 그 젬병입니다. 맥 OS는 완전 생소하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갑니다. 그것도 참 웃기죠. 그래서 수사를 하더라도 맥 컴퓨터를 만약에 들고 가면 못 찾는 겁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오늘 네, 너무 웃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맥을 못 쓴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뭐 맥 쓰는 사람을 그렇죠. 맥을 쓸 일이 없죠. 예, 윈도우즈를 쓰니까. 네. 이 참 대한민국 정부가 이 새로운 그 앞서가는 시대를 못 따라가네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안전하게 리눅스를 쓰자 그러는데, 뭐 어쨌든 OS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긴 좋겠는데요. 예.
네, 다시 왔습니다. 네. 네, 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찰 저분이 정확하게 제가 직책은 모르겠는데 네. 반장 정도 되지 네네네. 않나 싶은데 지금 그 다른 유튜버 분들 언론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네. JTBC, 뭐 SBS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있고 뭐 시민들도 있고 허재인 기자도 들어와서 목청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보니 이분들도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PC들이랑 이런 거는 다 일단 자기들이 봤으니 근데 제 컴퓨터에 뭐가 많겠죠. 아무래도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컴퓨터는 저랑 같이 협조하에 잘 뒤지고 있고 제 방만 빼고는 다 철수를 하겠다. 해서 나가서 그럼 식사 좀 하셔라. 네네. 제가 짜장면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 짜장면 먹다가 큰일 난다고 저기 다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걸린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오시고 언론사들도 오고 하니까 경찰들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야, 역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파일도 아무거나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가져가서 요거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짜장면 시켜 먹어야겠네요. 네. 지금 직원들이 아침부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네, 직원들 지금 뭐 사색이 됐는데 지금 좀 그나마 좀 안정된 것 같죠?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뭐 보니까 저희 단톡방에 보니까 다들 걱정하셔가지고 네네. 심장이 뛴다 막 쓰러질 것 같은 분들도 계시던데 아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어차피 닥칠 일이었고요. 네. 다 저희가 뭐 언제 올지만 이제 시간을 몰랐을 뿐 저희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정도는 저희를 기소를 하겠죠. 9월 10일 이전에. 그러면 저희가 또 검찰에 불려가서 네. 열심히 조사받고 누가 만든지 틀린지 김건희 씨가 과연 떳떳한지 이건 재판으로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물론 그렇죠. 언론사에 예전에 어디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는 경찰들이 갔다가 아예 안에서 문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철수해버린 그렇죠. 압수색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게 언론사 우리 조그맣다고 지금 24만 9천밖에 안 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건지 이러면 안 되죠. 네, 저희 참 빨리 100만 네, 이거 진짜 한 1,000만 돼야. 네. 보는 눈이 많으면 채널 A 맞네. 채널 A인데 채널에도 왔어요? 네, 채널 A를 압색하려다가 거기서 채널 A. 거부를 하니까 못했는데 우리는 왜 나를 거부하는데 왜 들어옵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꿀릴 만한 자료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기분 나쁘죠. 이게 뭐 우리가 동네 진짜 구멍가게라고 생각하고 오는 건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 교실에서도요 선생님이 분위기 잡을 때 반에서 제일 그 덩치 크고 이런 애들보다는 좀 힘없고 이런 애들을 먼저 다시 우리가 힘없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달려와 주신 뭐 유튜버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경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눈치를 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저희들도 기죽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유동열 때문에 저희 별 경험 다 해보네요. 네. 경찰이 맥을 못 쓴다.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하여튼. 네. 못 써요. 경찰은 뭐 이걸 못 씁니다. 여러분들 다 애플로 바꾸세요. 오늘 어쩔 제일 수 웃긴 없어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 잠깐 좀 식사 좀 하고요. 또 다시 상황이 되면은 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경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또 중요한 사안이 또 발생하면 아마 한 4시쯤에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희 잠시 방송을 좀 중단하고요. 이어서 긴급 생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